예, 두 번째 얘기는요. 유형과 심화 학습 방법. 이 방법은 이제 제가 라이브를 처음 할 때, 예, 처음 할 때부터 이게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했던 이유는, 그러니까 뭐 이제 라이브나 이렇게 매스컴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어쨌든 뭐 유튜브에 이렇게 노출이 되기 시작하면서 어머님들과 굉장히 직접적인 아이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나눠본 적이 없었는데 그 오픈톡에서 이제 막 질문들이 그때는 어마어마했죠. 막 하루에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막 이렇게 뭐 농담하실까 하시면서 저는 계속 질문만 받아도 뭐 하루에 뭐 두세 시간씩 연속으로 질문만 쭉 받은 적도 꽤 되니까 이게 질문을 받으면서 그때 제가 이제 회상을 해보면 되게 놀라웠던 것이 이 유형과 심화학습, 유형학습과 심화학습이 전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정보가 불균형한 것 때문에 이제 얻는 손해와 이익이 있다면 이 부분이 좀 제일 크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냐면 그냥 보편적인 사람 속의 머릿속에 수학은 뭐 머리 좋으면 잘해, 뭐 머리 나쁘면 못해 이런 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극은 그거에서 조금 더 분석된 내용이긴 하지만 뭐 대충 감적으로는 알고 있는 거지만 유형학습과 심화학습은 특히 이 경우는 어떻게 학습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도 정리가 잘 안 돼 있을 뿐더러 특히 이제 학군지 아닌 지역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으면 계시면 심화학습이라는 것 자체의 필요성이나 형태를 아예 모르고 계신 분도 사실 엄청 많더라.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예, 비학군지에서는 심화를 안 하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막, 네, 뭐 저번에 한번 얘기 드렸잖아요. 센수하기 심화서고 뭐 이런 경우도 사실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어디까지의 높이를 공부해야 되냐와도 좀 맞물리는 어떤 방법. 네, 그렇고 얘네들을 그래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떤 학습을 해야 되냐. 유형은 보다 익힘 학습, 심화는 보다 생각하는 학습. 근데 이 심화 학습을 통해서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서 해석사고를 기르고 그 해석사고 이후에 그것들을 다시 유형처럼 리뷰하는 심화학습법을 통해서 연계사고를 기르고 그래서 결국은 아이를 발전시키는 공부가 심화에 있다. 아이의 수학적 능력과 역량을 크게 만드는, 높게 만드는, 더 두텁게 만드는, 예. 아이가 입시 수학을 공부해서 목표가 굳이 뭐 입시 수학을 뚫어내서 대학을 가는 것이라면 결국 그것에 대한 원천적인 어떤 기초 공사는 유형이 되는 것이지만 의미 있는 행위, 더 의미 있는 행위는 심화에 있다. 이 얘기를 이제 좀 다 알고 계시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짜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형만 백날한 친구가 수학을 잘하려면 엄청난 간극을 갖고 태어나 있어야 된다. 근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대부분이니 올바른 유형학습과 심화학습을 나눠서 하는 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다. 이렇게 뭐 정리를 드리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유형과 심화학습은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유형과 심화학습은 이제 누누이 얘기 드리지만 늘 세트입니다. 세트. 예. 항상 수학 공부를 할 때는 유형도 하고 예, 진도도 나가는 공부를 하면서 심화학습은 꼭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약간 투트랙을 계속적으로 설명드리는 게 유형 한 트랙, 심화 한 트랙 이렇게 투트랙을 나가면서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실제로는 그 무조건 맞는 학습 전략이고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자라서 한 3, 4학년 이상 초등학교 3, 4학년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네, 대학 가는 그 순간까지 심화학습은 심화 라인의 뭐 빌드업, 그러니까 심화 쪽의 빌드업은 절대 깨지면 안 된다. 그래서 그 공부는 반드시 하고 있고, 왜냐면 유형은 이제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예,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뭐 진도를 다 나가는 경우 잠깐 쉬어야 되는 경우 이럴 수가 있는데 결국은 높이 수준을 맞추는 과정이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그 오픈톡을 하면서 제일 답답했던 게 이거예요. 세상에서 수학의 어떤 난이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학의 난이도는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뭐 수능 수준 네, 정해져 있고요. 학교마다 내신 수준 정해져 있습니다. 고등학교. 근데 이제 저는 뭐 사람마다 가치관의 차이일 수는 있겠다. 근데 수능 난이도가 저렇고 학교 내신 수준이 저러면 내가 그거에 맞춰야죠. 공부하는 학생이. 그죠? 수능 난이도나 학교 내신 난이도가 나한테 맞춰주지는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나의 공부 목표가 어떤 뭐 공부의 목표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겠고 그렇다면 그들의 수준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인데 왜 나는 심화를 하지 않을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의문이 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깨우치는데, 사실은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런 부분들은 좀 답답하다.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좀 이렇게 듣고 계신 분들한테 좀 부탁을 드리자면, 도움, 도움을 준다는 생각을 충분히 좀 가지시고, 다지시고, 아이들한테 주위에 뭐, 친한 친구, 뭐, 조카, 혹은 뭐, 친구의 아들, 친한 친구일 수는 없고 있구나, 애가. 친한 친구의 아들, 딸, 뭐, 혹은 뭐, 옆집 아이 등등한테 수학, 심화 학습에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 이게 좀, 자꾸 이제, 뭐, 학년이 같은 지역이야, 경쟁자야,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예, 그러지 마시고, 이미 아이는 심화 학습을 시작했고, 다른 아이는 시작 안 했으면, 이미 거기서도 좀 차이가 날 수는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도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심화 학습을 좀 보편화할 수 있는 구조의 세상의 툴로 좀 바꿔야겠다. 예. 이게 잘 안 되니까 좀 문제가 좀, 사실 나중에 엄청나게 심각한 거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수학 교육에서 지역 불균형이라 하면 제가 볼 땐 심화 학습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비합군지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이렇게 쭉 가게 되면, 사실 어머님이 어떤 정보를 얻어서 그래서 심화학습이나 이런 것들을 시켜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집 같은 경우는 아이 입장에서는 심화를 한 번도 안 해본 상태에서 그냥 고등학교 때 두들겨 맞고 수능에 두들겨 맞는 구조니 기본적으로 잘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전체적인 흐름으로 모두가 좀 다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널리 알려야 되는데 물론 또 이해는 합니다. 비약군지에 계시면 막 이렇게 심화시키고 하시면 좀 유별나다 소리 또 들으시잖아요. 그죠? 저만 유별나, 뭐 저런 것까지 시켜, 여기까지만 하면 되지만 이런 얘기 들으시지만 실제로 나중에는 누가 웃냐. 예, 꾸준히 공부하면서 심화까지 공부를 쫙 하는 친구들이 잘한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뭐 간극이나 뭐 해석사고, 연계사고랑 상관없이 꾸준히 공부를 절약해서 잘 하게 돼요. 아이가 수학을. 그러면 다들 또 머리가 좋아서 그래. 뭐 이렇게만 치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른들이 아이의 교육에 관여해서 물론 공부는 아이가 하는 거지만 공부가 아이는 하는 거지만 그런데 그 관여도가 예를 들어서 한 10% 이상 된다면 한 10%좀 되는 것 같아요. 실제 90%는 아이한테 달린 것이고 근데 그 10%가 아이의 효율성과 어떤 방향을 잘 조율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10%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좀 설득과 전체적인 흐름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